네, 권덕철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남인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이어서 좀 질문할 텐데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근거를 2019년 건강보험공단 지표를 사용하기로 했죠. 네. 그럼 이 내용에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의 소득 감소에 대한 반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 신청을 코로나가 이루어지기 전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 소득 감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논란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의 소득 감소를 반영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현재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신청을 받아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 신청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예를 들어 10,000원 차이로 어떤 사람은 지급 대상이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25만 원을 받으면 소득 역진이 발생하죠. 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어떤 그 국민들이 얻게 되는 이게 위로금 아닙니까? 사실은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박탈감과 이런 황당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부 내에서도 이제 그런 결정 기준 선에 있는 분들에서는 이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정부의 판단은 일상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 생활에 제일 타격을 받은 게 이제 중산층이라고 보고 그분들 좀 더 두텁게 지원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10,000원 차이로 누구는 중산층이고 누구는 뭐 소민층입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왔다, 도움 줘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측면에서의 위로금이 이런 쓸데없는 논란을 자초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보건복지부가 우리 전 국민의 복지와 보건을 책임지는, 코로나19를 책임지고 있고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좀 더 기재부하고 세게 논란을 벌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가졌으면 싶었는데 너무 쉽게 기재부의 논의에, 기재부의 주장에 동의해 준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으로 갔었고, 이번에는 코로나가 또 장기화되면서 특히 소득 하위 80% 계층이 더 많은 피해가 있다, 그런 판단을. 그러니까 80% 사이에 예를 들어서 1,100만 명 정도가 못 받게 돼요. 이번에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서 1,100만 중에 예를 들어서 1, 2만 원 혹은 10만 원, 그러니까 25만 원을 받게 되면 10,000원부터 24만 원까지의 역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보험료로 따지면 그건 좀 수백만 명 될 것 같은데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죠? 수백만 명 아니에요? 20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면 굉장히 폭이 큽니다. 건강보험료 24만 원이면. 그럼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역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수백만 명이에요. 건강보험료 25만 원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득 기준으로 해서. 소득 기준이긴 하지만 물론. 네. 어쨌든 그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준이 지표가 되는 거니까요. 뭐 아주 상세하게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과정에 그 구간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저는 꽤 많을 것 같거든요. 한번 조사해서 알려주시고요.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몇백만 명은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중산층의 수입이라는 게 그 소득 구간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조사 안 해보셨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일 모레 곧 이게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닙니다. 그런 것조차도 한 달 뒤에 지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건 추경이 통과되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후에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 수백만 명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달래줄 만한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로해줄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무리해서 80%로 자르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이런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분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은경 청장님께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3주 전만 해도 확진자가 2,30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이었죠. 최근 한 열흘 사이에 한 1,000명 단위로 넘어오더니 지금 6일 연속 지금 1,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뭐죠? 그동안에 누적된 감염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학이나 여름 휴가 때문에 좀 방역이 완화된 부분이 있었고 또 이완된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저는 약간의 방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네. 정부가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약간의 방심이 벌써 한 서너 배로 확진자를 치게 만들고 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4단계로 간 거 아닙니까? 약간의 방심도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잠깐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델타 변이가 지금 알파 변이 약 2배 퍼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가반, 그러니까 지금 우세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세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죠. 네, 현재 한 25%에서 30% 사이가 델타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점유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세종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수도권의 중환자실과 감염병 전담병원 준비 잘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생활치료센터가 많이 부족해요. 근데 29% 정도 여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확산되면 좀 더 만만치 않은 상황이 올 것 같고요. 특히 지방의료 현실을 보면 수도권 그러니까 중환자실도 그렇고 감염병 전담병원도 많이 오잖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의 공공의료를 위한 준비 좀 철저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싶고요. 네, 그런 좀 해주시죠. 네,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최근에 람다변이라는 게 나타나서 지금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약 작년 8월 정도에 페루에서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29개국으로 퍼져서 문제는 30초만 하겠습니다. 이게 치명률이 문제는 이 람다 변이가 치명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로 퍼져나올 가능성도 있을 텐데 이 람다 변이에 대한 대책 국민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델타 변이처럼 또 다른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네, 현재 남미 지역에서는 베타, 감마, 람다 이런 다양한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남미 지역에서 오는 그런 입국자들은 14일간 시설 격리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베타나 감마는 많이 늘고 있지는 않은데요. 말씀하신 람다 변이도 같이 그 유입 차단에 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남미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 이쪽에서도 지금 람다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예, 대부분은 남미에 머물고 있지 않더라고요. 예. 네, 생활치료센터는 우려가 없으시도록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해서 15개에서 총 5,400개 병상까지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 집에서 대기하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